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전문직 전문 배우 정경호의 프로보노 2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요즘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에 좀 질려서 프로보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예고편만 봐도 왠지 노무사 노무진이 노무사 그만두고 판사 변호사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공익 변호사를 소재로 한다지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아는 맛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뻔한 법정물이겠구나 했는데 역시 아는 맛은 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공익엔 1도 관심 없는 출세지향적인 강다잇은 공익소송 전담 프로보노 팀의 팀장을 맡게 된 후 프로보노 팀이 로펌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 의무 시간을 대신 채워주는 구조라는 점과 그 성과가 OM 파트너스의 대표인 오정인에게도 중요한 지표라는 핵심을 파악해 현숙률 20%를 1년 안에 70%로 끌어올리는 조건으로 변호사협회 추천 대법관 후보 자리를 약속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탁월한 처세술을 가진 출세지향적인 판사의 변호사 데뷔 무대는 완전히 짜릿했는데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정관 예우를 서민들의 재판에 불러와 담당 판사의 직권 회피를 이끌어내고, 고소인인 국회의원 딸을 압박하기 위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해둔다거나 조작된 증거로 고소인을 압박하는 이런 힘있는 자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수법들을 총동원하는 모습이 은근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또 일부러 재판부를 바꿔서 계하범인 최우섭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되도록 머리를 쓴 것도 너무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 드라마는 사이다만 적절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흑막에 대한 떡밥까지 2회부터 딱 까고 시작했는데요. 이에 엔딩에서 판사에서 잘리고 오갈 데 없는 강다잇을 스카우트한 오정인이 다잇에게 12억 원을 건넨 사기꾼 유재범의 배우일 수도 있다는 떡밥이 등장했죠. 물론 오정인이 유재범의 차에 타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한 걸로 보아 두 사람이 그냥 친분이 있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상습 사기범 유재범은 신중석에게 재판을 받고 출소한 후 또 사기를 치고 도주해서 현재 지명 수배 중입니다. 그런 유재범을 오정인이 만났으니 오정인이 강다잇을 OM 파트너스의 프로보노 팀을 맡기기 위해 유재범을 이용해 일부러 판을 짰다는 게 훨씬 앞뒤가 맞더라고요. 사실 전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사과박스를 받고 그걸 차 안에 실은 것을 어떻게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까였어요. 술에 약이라도 탄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날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또 술에 약을 탔으면 몸을 못 가눠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강다잇은 생각보다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사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신중석 외 꼰대들이 고졸 출신 판사 다잇을 대법관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갑질 때문에 징역 10년에 벌금 700억을 선고받은 장영배 회장과 손잡고 12억을 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영배 회장이 선임한 JS그룹의 정관 변호사는 이미 윗선과 이야기가 다 끝난 거라고 했었는데 다윗이 전 국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줬다며 사이다 판결을 해버렸어요. 즉 장영반 회장에게 청탁을 받은 윗선들은 다윗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다윗이 입에 혀처럼 술을 말고 짤랑짤랑을 해도 또 성골 중에 성골들이 고졸 출신이 대법관이 된다는 것도 못마땅했을 거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었을 장영배 회장과 손을 잡고 다윗을 보내버릴 계획을 세운 것 같았는데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신중석은 온화한 인품으로 법조계의 돌부처로 통하고, 백도 줄도 없는 주제에 야심은 큰 고졸 출신 다윗을 편견 없이 능력만 보고 이끌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사과박스를 받는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다윗을 내친 게 신중석이기에 그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죠. 한편 오정인에게도 다잇을 골로 보내고 내 주머니에 쏙 집어넣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정인은 OM 파트너스의 설립자 오규장의 딸인데요. 오규장은 차세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딸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고문으로 물러났더니 공적인 일을 돌보겠다며 변협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오정인은 아버지를 닮은 뛰어난 두뇌와 가차없는 성격, 치밀한 전략과 기질까지 두루두루 겸비한 1등 자리를 지켜갈 후계자로 더할 나위 없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설이자 괴물, 오규장과 매사에 비교당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었죠. 또한 아버지는 고문으로 물러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후계자 자격을 테스트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왔어요. 특히 오 규장은 40년 전 변호사 3명으로 시작하여 변호사 수백 명인 1등 로펌으로 키워낸 오웬 파트너스를 외동딸 정인보다 훨씬 일찍 낳아 기른 자신의 첫 자식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인이 오웬 파트너스를 망칠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 내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대표가 된 오정인은 올해 3월 공익소송 전담 프로보노 팀을 신설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호사들의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기에 프로보노 팀을 로펌 변호사들 전체를 대신해 예비군 가는 팀으로 만든 거였지만 다윗의 말대로 오정인이 프로보노 팀을 만든 진짜 속내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만 변호하던 아버지가 만든 오웬 파트너스와는 다른 길을 가며 약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오웬 파트너스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웬 파트너스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대중의 사랑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실력이 확실한 변호사가 필요했기에 로스쿨 동기인 다윗을 골로 보내 자기 키링으로 만들었을 수 있죠. 그런데 오정인이 별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다윗에게 손녀딸을 2번 잃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 사건을 꼭 이기라고 말했던 걸 보면 사람이 완전 냉혈한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오정인이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유재범을 이용해 사과 박스를 전달한 건 오정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정인이 유재범을 만난 건 오히려 다윗에게 사과 박스를 준 사람이 유재범이라는 걸 알아내고는 그 배우가 누군지 파헤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등장인물 소개에 오 규장은 딸이 얼마나 자신을 닮았는지 몰랐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오정인이 다윗을 물먹인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편 프로보노 3회 예고에서는 정관 변호사 섭외에 증거 조작까지 가장 공익 변호사답지 않은 방법으로 첫 소송을 이끈 다윗이 이제 실력도 증명했겠다 본격적으로 폼나는 사건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12세 소년 김강훈이 저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고소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김강훈은 선천성 하지마비를 앓고 있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고소하려 한 건데요. 이에 다윗은 재판이 불우이웃돕기 공개방송도 아니라며 김강훈의 의뢰를 거절하려 하죠. 사실 피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도 의문이었어요. 결국 다윗은 판을 뒤집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바로 사건의 본질을 김강훈이 선천성 하지마비를 갖고 태어나게 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바꾼 거죠. 이에 프로보노 팀은 웅산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고 웅산그룹 최용산 회장을 고소하여 법정에 세웁니다. 예고를 보고 추측해 봤을 때 김강훈의 엄마는 가출 청소년인 상태로 아이를 낳은 정수민인 것 같은데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며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 정수민을 강간하여 임신하게 한 웅산그룹 최용산 회장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